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봉을 3배씩 제안해도 만나기 힘들다는 이들을 향해 뉴욕 최상위층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특별한 걸까요? 금융가에서 성공한 커리어우먼 릴리 스콧. 그녀 역시 이 소문을 들었지만 처음엔 단순한 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찾아온 한 만남. 그녀의 선택은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들은 왜 자녀를 위해 미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향하게 된 걸까요? 뉴욕 상류층의 충격적인 선택,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의 한 금융회사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릴리 스콧입니다. 매일 아침 맨해튼의 고층 빌딩 숲을 걸어가며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연봉도 높았고 성과급도 매년 상승했습니다. 일도 제 적성에 딱 맞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죠. 분홍빛 작은 볼을 가진 소피아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소피아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죠. 그런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스타트업 대표라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저 역시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야근이 잦은 날엔 소피아의 잠든 얼굴만 보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했어요. 소피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소피아의 방으로 달려갔죠. 하루 종일 소피아와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공원도 다녔어요. 하지만 곧 복직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죠. 소피아를 위한 도우미를 구해야만 했어요. 처음엔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저희 부부에겐 맞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좋은 도우미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맨해튼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도우미 구하기가 마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평판 좋은 도우미는 이미 자리가 다 찼고 대기자 명단도 길었죠. 그러던 중 계속해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은 하나같이 한국인 도우미를 추천했어요. 회사 동료 제시카는 한국인 도우미를 구한 뒤로 육아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죠. 릴리, 우리 애를 봐주시는 한국인 도우미 정말 최고야. 우리 애가 요즘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니까. 게다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우리 애 말하는 표현도 부쩍 늘었어. 맞아요. 한국인 도우미들은 뭔가 달라요. 교육열도 높고 애정도 넘치고. 특히 아이들 먹거리랑 위생관리는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말들이 과장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도우미의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죠. 오히려 저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도우미를 고르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도우미 소개소를 찾아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 도우미를 구하려면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 한다고 했죠. 소개소 직원은 한국인 도우미들의 계약 연장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님, 지금 당장 도우미가 필요하시다면 다른 국적의 도우미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필리핀 출신 도우미들도 많이 계세요. 다들 경력이 풍부하시고 평판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소개소 직원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2년이나 기다릴 순 없었어요. 소피아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었고 저는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죠.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결정은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중국인 도우미를 선택했어요. 면접 날 중국인 도우미 메리는 단정한 옷차림과 밝은 미소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었고 이전 경력도 괜찮아 보였죠. 특히 소피아가 메리를 보고 웃으며 다가가는 모습에 안심이 됐어요. 소피아는 평소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메리에겐 달랐습니다. 소피아가 스스로 메리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며 웃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첫인상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메리와의 생활은 처음 2주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7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출근했고 소피아의 하루 일과도 꼼꼼하게 기록했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피아는 늘 깨끗하게 씻은 상태였고 집안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소파 밑에 과자 부스러기가 쌓여 있다거나 소피아의 장난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는 정도였죠. 그러다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메리가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소피아는 혼자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죠. 그것도 4살 아이가 먹기엔 너무 매운 중국 과자였습니다. 메리, 소피아한테 이런 과자를 주면 안 되죠. 매워서 체할 수 있잖아요. 메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CCTV를 설치할까도 고민했지만 차마 그러진 못했죠. 대신 예고 없이 일찍 퇴근하는 날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메리는 소피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TV나 태블릿으로 시간을 때우기 일쑤였죠.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였어요. 때로는 점심을 오후 3시에 먹이기도 했습니다. 청소 상태는 더욱 심각했어요. 욕실 곰팡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소피아의 침구는 몇 주째 세탁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장난감들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는데 소피아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나 무서워. 메리 이모가 무서워. 소피아의 팔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메리는 소피아가 말을 안 들어서 살짝 잡았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자국은 절대 살짝 잡힌 게 아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눈을 감아왔던 걸까요? 소피아의 늦어지는 언어 발달, 줄어드는 웃음소리,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 모든 게 이해가 됐죠. 그날 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도 최근 소피아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더군요. 우리는 즉시 메리와의 계약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리에게 이달 말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통보했어요. 메리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이제 또 새로운 도우미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소피아를 위해선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소개소에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찾고 싶었습니다. 마침 필리핀 출신의 도우미를 추천받았죠. 소개소 측에선 이 도우미가 미국 가정에서 5년 넘게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 날 안젤라라는 이름의 필리핀 도우미를 만났어요. 메리와는 달리 차분하고 진중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피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소피아의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젤라의 이전 고용주들에게 직접 연락도 해보고 추천서도 꼼꼼히 확인했죠. 다행히 평가는 모두 긍정적이었어요. 결국 안젤라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단 걸 저는 또다시 깨닫게 될 운명이었죠. 안젤라와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한 달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미소가 따뜻했고 성격도 차분했죠. 무엇보다 소피아와 잘 놀아줬습니다. 책도 읽어주고 블록 놀이도 함께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안젤라는 소피아와 놀아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없었어요. 교육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어느 날 퇴근길에 들른 공원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젤라는 벤치에 앉아 다른 도우미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고 소피아는 혼자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시야가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요. 안젤라, 소피아가 저기서 뭐 하는지는 보고 계신 거죠? 아, 소피아는 착한 아이라서 늘 혼자서도 잘 놀아요. 걱정 마세요. 안젤라의 대답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4살 배기 아이를 방치하다니요. 더구나 뉴욕의 공원에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피아의 하루 일과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 점심시간에 잠깐 들릴 때 저녁에 퇴근해서도 계속 지켜봤죠. 문제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라는 소피아의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면 과자나 과일을 주는 게 전부였죠. 영양 균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히거나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히기도 했죠. 소피아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피아의 언어 발달이었어요. 안젤라의 영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점점 안젤라의 어색한 영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엄마, me want water. 소피아의 어색한 영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4살이면 언어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대로 가다간 영어 실력이 크게 떨어질 것 같았어요. 감정 표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밝고 활발했던 소피아가 말수가 적어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려했죠. 놀이터에 가도 구석에서 혼자 노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변 엄마들도 소피아의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어느 날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릴리, 소피아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전엔 우리 애랑 잘 놀았는데 요즘은 말도 잘 안 하고. 그 말을 들은 후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이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성장에서 이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결국 또다시 도우미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소피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더는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해. 소피아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아.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주변에서 그토록 추천하던 한국인 도우미를 기다리지 않은 게 후회되더군요. 다시 도우미 소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부터 한국인 도우미만 고집하기로 했죠.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의 미래를 위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도우미 소개소에 들어서자 낯익은 직원이 반겨줬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거절했던 한국인 도우미의 기회를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스코님, 이번에는 정말 한국인 도우미만 찾으시는 거죠? 네, 꼭 한국인 도우미를 구하고 싶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죠.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지금 계약이 곧 끝나는 한국인 도우미 한 분이 계세요. 박정숙 님이신데 전직 유치원 교사셨어요. 5년째 뉴욕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 신뢰도도 높으시죠.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하지만 곧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왜 이전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걸까요? 아, 그건 이전에 돌보시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예요. 학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시는 거죠.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박정숙 도우미의 이전 고용주들을 모두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물론이죠. 박정숙님께서 일하셨던 세 가정 모두 연락처를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다들 너무 만족하셨거든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투자은행가 가정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보물 같은 분이세요. 우리 애는 지금도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해요. 한글도 가르쳐주시고 예절도 가르쳐주셨죠. 두 번째 가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생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세 번째 가정은 더 놀라운 말을 해줬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부 박정숙 도우미 덕분이에요. 한국의 교육열과 문화를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일관됐습니다. 정성스러운 돌봄 교육에 대한 열정, 아이를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까지. 제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소개소로 돌아와 박정숙 도우미와의 만남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첫 만남이 이뤄졌죠.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단정한 차림의 50대 중반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소피아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눈높이를 맞추며 다가갔죠. 소피아구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일어난 기적 같은 일.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소피아가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박정숙 도우미와의 생활이 시작된 첫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출근 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소피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소피아야, 오늘부터 미스 정숙이랑 지내는 거 알지?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나 미스 정숙이랑 있고 싶어요. 재미있는 거 많이 할 거래요. 소피아가 새로운 도우미를 이렇게 반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출근길,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박정숙 도우미는 아침 7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첫날부터 달랐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실내화로 갈아신더니 손부터 씻으러 가시더군요. 아이를 돌보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해요.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신뢰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소피아의 하루 일과표였어요. 박정숙 도우미는 빈 노트에 깔끔하게 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계획이에요? 소피아의 하루 계획이에요. 아침 산책, 미술놀이, 책 읽기, 간식 시간. 아이들은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소피아가 하기 싫어하면 억지로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재미있게 유도하면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소피아가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엔 TV만 보고 있던 아이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엄마, 나 오늘 미스 정숙이랑 나비 잡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나뭇잎도 주웠어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식사 시간은 더 놀라웠습니다. 박정숙 도우미는 소피아를 위해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오셨더군요. 오늘은 영양가 있는 한식으로 준비해봤어요. 불고기 덮밥이에요. 소피아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평소 편식이 심하던 소피아가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게 아니겠어요? 와, 맛있다. 미스 정숙, 내일은 뭐 해주실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는 더욱 달달했습니다. 박정숙 도우미는 소피아에게 짧은 한국 동요를 불러주셨어요. 소피아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행복해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소피아의 방은 항상 깔끔했고 장난감도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옷장도 계절별, 상황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요. 무엇보다 소피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불안해 보이던 아이가 이제는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미스 정숙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여보,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소피아의 진정한 조력자를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막 시작된 변화였지만 이 만남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정숙 도우미와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 저희 집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달랐어요. 소피아는 더 이상 늦잠을 자지 않았고 혼자서도 씻고 옷을 입었죠. 소피아야, 아침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소피아는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완벽한 한국식 인사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재미있는 건 소피아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박정숙 도우미의 휴대폰 케이스에 적힌 한글을 보더니 물었답니다. 미스 정숙, 이게 뭐예요? 그림 같아요. 이건 한글이야. 한국의 글자란다. 소피아 이름도 한글로 쓸 수 있어. 그 후로 소피아는 한글에 푹 빠졌어요. 박정숙 도우미는 한글을 놀이처럼 가르쳐 주셨죠. 한글 블록으로 탑도 쌓고 글자 모양 과자도 만들어 주셨어요. 시옷는 삼각지붕, 이응은 동그라미, 미음은 네모 창문. 우리 소피아가 다 외웠네. 한글 교육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숟가락은 바르게 잡아야 해요. 우리 소피아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죠?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 해요. 이건 시금치, 여기 연근. 다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소피아는 박정숙 도우미의 말씀이라면 뭐든 잘 따랐어요. 편식도 줄어들었고 식사 예절도 좋아졌죠.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피아가 저에게 달려와서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 때 양보했어요. 미스 정숙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감동적이었죠. 싸움이 잦았던 놀이터에서도 이제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주말이면 한국 교육 관련 영상을 찾아보게 됐죠. 남편 마이클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육아를 전적으로 저한테 맡겼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더군요. 여보, 오늘은 내가 소피아랑 한글 공부할게요. 미스 정숙이 알려준 대로요. 이제 저희 집에선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저도 마이클도 한국식 교육이 너무 엄격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박정숙 도우미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꼭 필요한 규칙은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죠. 우리 가족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아침부터 들뜬 목소리로 저를 깨웠어요. 엄마, 나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4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소피아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미스 정숙이 보여주신 한국 학교가 너무 재미있어 보여요. 애들이 다 같이 급식도 먹고 체육도 하고. 나도 저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알고 보니 박정숙 도우미가 틈틈이 한국의 학교 생활을 보여주셨더군요. 유튜브로 한국 초등학교 일상을 보여주시고 한국 교과서도 보여주셨대요. 소피아가 한국 교육에 관심을 보여서 조금씩 보여줬어요. 한국의 학교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처음엔 그저 아이의 일시적인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어요. 엄마, 나 한글 다 배웠어요.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스 정숙이 가르쳐준 한국 노래 들어볼래요? 매일매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피아를 보며 점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박정숙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소피아 나이가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언어도 빨리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나이죠. 제가 봐도 소피아는 한국 교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마이클도 놀란 눈치였죠. 여보, 진짜 한국으로 보낼 생각이에요? 하지만 마이클도 소피아의 변화를 지켜봐왔습니다. 박정숙 도우미를 만난 후 달라진 소피아의 모습, 커져가는 호기심과 학습 의욕을 직접 목격했죠. 당신 말대로예요. 소피아가 이렇게 뭔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없었잖아요. 게다가 한국은 교육열도 높고 치안도 좋고. 고민 끝에 우린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박정숙 도우미도 기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소피아를 돌볼 수 있어요. 제 집도 있고 한국 교육 시스템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소피아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아이의 반응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이요? 나 진짜 한국 가는 거예요? 미스 정숙이랑 같이? 환하게 웃는 소피아의 모습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 걸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소피아는 어떤 꿈을 키워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한 듯 했어요. 시작부터 신선한 충격이었죠.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정숙 도우미는 저희보다 일주일 먼저 와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답니다. 서울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했어요. 첫째 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엘리베이터 앞 택배함에 가득 쌓인 상자들, 현관 밖에 놓인 우유와 신문.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특히 학교 문화가 달랐어요. 소피아가 다니게 된 학교는 국제학교였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실내화로 갈아 신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다 같이 급식을 먹고
교실 청소도 했어요. 엄마,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당번이 되면 앞치마도 하고 밥도 나눠줘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방과 후에 따로 미술, 음악, 체육 수업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곳에선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도복도 빌려주셨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수업 방식도 달랐습니다. 모든 학생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조별 활동을 통한 협동심 키우기, 그리고 매일 있는 일기 쓰기까지. 소피아는 이런 환경에서 자신감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선생님이 제가 쓴 일기를 반 친구들한테 읽어주셨어요. 다들 박수 쳐줬는걸요. 치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등하교하고 핸드폰이나 가방을 카페에 놓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소피아야, 여기선 물건을 잃어버려도 거의 다 찾을 수 있대. 정말이요? 뉴욕에선 엄마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급식 시간은 교육의 연장선이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식단을 짜고 식사 예절부터 음식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더군요. 소피아는 이제 김치를 제일 먼저 찾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이 뉴욕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어요. 오늘은 불고기랑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애들이 다 2번씩 더 가져갔어요. 방학 때는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어요. 과학 캠프, 예술 캠프, 체육대회까지. 모든 게 무료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진행됐죠. 소피아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책임감이 생겼고 공동체 의식도 자랐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친구들과 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소통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과 수시로 연락하고 학부모 참관 수업도 자주 있었죠. 소피아의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미스 정숙, 소피아가 이렇게 잘 적응할 줄 몰랐어요. 한국 교육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유학을 선택한 건 소피아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전인적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매일이 감사하답니다.